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2021년 3월 저평가 우량주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침 9시에 장 시작하면서 동시에 코스피가 2.4% 급등 출발하길래 됐다, 이제 반등이다. 어제 나스닥 3% 가까이 올랐으니까 코스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장을 개장하더니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3043포인트로 마감하게 됐죠. 아니, 한숨 돌린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저씨 때문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금융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장관, 그러니까 주석인데요. 양회를 앞두고 세계 금융시장 중국 부동산 거품이 우려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급락세로 돌아섰죠. 양회를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인해 경제국들의 긴축 우려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요. 이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상상 속 존버와 실제 존버의 차이에 대한 사진입니다. 목표가까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덩이도 이렇게 몇 번 넘어야 되고 숲도 지나고 바다도 건너고 악천후도 견뎌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의 주가까지 오기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심리적 고통이 좀 많이 크실 텐데 이럴수록 다가오는 산업의 변화나 현재 시장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상승장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2월 수출 실적이 매우 준수했죠.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했고요. 다행인 건 달러의 상태가 크게 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빅스나 하이힐드 채권금리 같은 위험자산의 지표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이 유효합니다. 종목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레포트 위주로 한번 짜봤고요. 경기 민감주,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 IT 및 반도체 관련 주식들로 뽑아봤습니다. 파동이 깨지지 않거나 주가의 상승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주식들만 뽑아봤고요. 당연히 실적이 준수한 주식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테마를 띄고 있는 주식을 선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안내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매수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부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함께 알아가기 위한 채널이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순위는 상관없고요. 5위는 포스코입니다. 철강 쪽에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철강, 자동차, 건설 쪽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친환경 제철 공정 도입으로 인해 신사업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준수한 재무와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을 테지만 이 단일 사업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제를 생산하고 있죠. 포스코에 소속된 회사는 무려 39개나 있고요. 매출은 주로 철강 쪽에서 그리고 무역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뉴스를 몇 개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수소경제 쪽에 상당히 많은 정책을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에 힘입어 큰 금액을 수소경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주가와 중국 열연의 가격인데요. 포스코의 주가는 여기쯤 와 있는 반면에 중국 열연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괴리감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간극을 채워야 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24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자면 2월부터 3월 2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개인을 제외한 모든 매수 주체들은 다 포스코를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분들은 아마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오래 기다렸다가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고 이러니까 매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포스코의 월봉 차트이고요. 이동평균선이 5, 10, 20으로 정배열 상태죠. 그리고 추세는 당연히 아직 살아있고요. 거래량 또한 상당히 준수합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고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죠. 포스코의 주봉으로 보실게요. 주봉 이동평균선 또한 정배열 상태이고요. 여기서 과매수 상태를 약간 해소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해소했다라는 말은 주가의 조정을 통해서 과매수 구간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일봉이고요.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28만원 정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9만 5천원을 뚫고 지지했을 때
29만 5천원에서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기 저항선이거든요. 다음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3, 4분기에 실적이 매우 훌륭하게 나왔고요. 배터리 양극재로는 세계 2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는데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원래 대기오염 제어 관련 친환경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해온 회사인데요. 사실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코프로 BM, 2차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지주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생산으로는 국내 1위고 점유율로는 세계 2위에 등극해 있네요. 1위는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일본 스미토모라는 회사인데요. 조금 많이 따라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양극재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터리 완성 업체인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넘깁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양극재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하겠죠. 양극재가 뭐냐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출력을 높이는 핵심 원료고요. 무려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재무와 실적을 살펴보실게요.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매출액도 크게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순이익, 이익률, 순이익률, ROE 다 준수합니다. 아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년 3분기와 4분기 때 3분기 때도 호실적이었는데 4분기 때는 더 좋은 실적을 냈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2월과 3월 2일까지의 데이터고요. 외국인과 개인을 제외한 모든 매수 주체들, 사모펀드까지 제외하고요. 기관, 투신, 금융투자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관이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사들이더라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일봉입니다. RSI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서 한번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떨어진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이런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내일 바로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몰빵해서 가져간다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월별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네요. 월봉도 역시 정별이라 추세가 쉽게 깨질 일은 없을 것 같군요. 다만 RSI 과매수 영역에 슬슬 진입을 한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 주가는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네요. 목표가는 대략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크시스템즈라는 종목이고요. 작년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우 큰 성장을 이뤄냈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공정인 4공정 관련주입니다. 산업용 원자현미경 시장 내에서 차별적 기술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원자현미경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용 원자현미경 시장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 회색깔 막대입니다. 파크시스템즈의 산업용 원자현미경 중 약 70% 이상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 수준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공정 외에 후공정 그리고 반도체 외 디스플레이나 바이오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이오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세계 현미경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는 세포나 용액 같은 게 측정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현미경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달과 3월 한 달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고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팔았네요. 이것도 아마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거겠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 달 동안 그냥 다 사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분들과 물량을 바꿨네요. 파크시스템즈 주봉을 먼저 살펴보실게요. 작년 팬데믹 쇼크 이후로 주가는 고점까지 무려 5배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파크시스템즈의 매수 가능 가격대는 11만 8천원에서 10만 9천원 이렇게 1차 이렇게 2차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18만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높죠.
그런데 이 목표가는 2022년인 내년까지 보고 잡은 목표가입니다. 기술력도 좋고 워낙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한섬이라는 종목이고요. 백신 접종 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주입니다. 2020년 3, 4분기 실적 역시 훌륭했고요. 재무가 상당히 준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류 쪽 다시 주목받고 있죠. 한섬이 영어로 핸섬인 거 혹시 아셨나요? 그리고 저 사람 핸섬하다 할 때 그 핸섬이더라고요. 한섬은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요.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 타임, 시스템, SJSJ 등 모두 한섬의 소유입니다. 주요 판매처는 백화점, 직영점, 아울렛, 그리고 온라인. 한섬이 성공했던 이유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웹드라마를 콘텐츠로 업로드했거든요. 이 모델 겸 배우 유수영님 아시죠? 결과는 아주 대성공이었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지갑을 자연스럽게 여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굿즈까지 출시해서 판매했거든요. 그 결과 매출이 149%나 증가했습니다. 재무 실적을 살펴보시면 이 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막상 비슷하죠. 그 시국에도 전혀 타격을 안 받은 의류 기업입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약 43,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30%도 안 돼요. 아주 준수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3분기, 4분기 아주 훌륭했습니다. 의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인간은 보통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바꾸고 기분 전환용으로도 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욜로 문화도 있어서 젊은 분들은 조금 고가여도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한섬이 잘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처럼만 개발과 라인업을 강화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섬의 주봉이고요. 사실 넘어야 할 선은 넘었네요. 주봉 이평선 정배열이고요. 일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쫙 주가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지지선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선들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미줄 전략으로 여기 있는 모든 35,400원부터 32,450원까지 분할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한섬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증권사 목표가가 43,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모아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싸게 사면 좋겠지만 분할해서 산다면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진입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매도세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스코 강판이고요. 냉연 강판의 가격 강세, 그리고 전기차용 부품 등 신사업 모멘텀이 상당하죠. 영업이익과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미래 경쟁력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부품 쪽으로 출사표를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트상 아주 대량의 수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누려야 돈이 되세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수도 있죠. 우선 포스코 강판 전기차 관련 사업에 주목을 좀 해보실게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팩 ICB의 커버인 알코스타를 개발했고요. 더 튼튼하고 무게도 더 낮아서 전기차 배터리팩에 쓰기 아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00 수준이었던 냉연 강판이 올해 $900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판매가에 전이되면서 수익 개선이 진행 중이고요. 국내 자동차 생산량 확대 및 가전사들의 수주량 증가로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한 것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봉 하나가 무려 94%짜리고요.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졌죠. 포스코 강판이 거래된 이래로 전무후무한 거래량입니다. 다음은 일봉이고요.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23,500원부터 26,200원까지 분할로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렇게 말이죠. 다만 여기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이렇게 잘 받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고 딱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단일가 거래가 풀리죠. 그래서 뭐 내일 바로 터치하고 올라가면 좋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머무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저희는 4만원 초반과 48,000원을 목표가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저항, 여기가 2차 저항인데요. 이런 보유자분들이나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를 매도 가능 영역으로 잡으시고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추세가 깨질 것 같거나 대량의 매도세가 발견되면 그때에 맞춰서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매수 가능 가격대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만 잘 잡으면 여기까지 한 60% 정도는 상승을 먹어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종목 선택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두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위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분할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는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3월 저평가 우량주 리뷰 마치겠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